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드아이디 대표 이승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요 3D 프린터 있죠? 이 3D 프린터를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출력 설정, 그리고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안전수칙인데요. 여러분들이 3D 프린터 사용하다가 다쳐서 사용되면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리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장갑 착용, 그 다음에 도구 사용 방법 등등의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모델링 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이 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게 3D 프린팅 기술인지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3D 프린터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 먼저 배워봐야겠죠? 3D 프린팅 기술은 크게 SLA 방식, DLP 방식, FDM 방식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중 FDM 방식은 현대에 많이 보급화된 3D 프린터 방식으로 필라멘트와 같은 소재를 녹여서 적층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프린터를 FDM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신도리코 3D 프린터 제품도 FDM 방식으로 작동되는 프린터입니다. 여기서 FDM 방식의 3D 프린터도 2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코얼 XY형, 두 번째는 델타형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현대에 많이 보급화된 3D 프린터 방식입니다. 그중 우리가 사용할 3D 프린터는 코얼 XY형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코얼 XY형 3D 프린터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코얼 XY형은 XYZ축을 중심으로 직각으로 움직이며 직각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직선 형태의 모델 출력에 용이하고 XY축으로 확장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Z축으로의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높이가 높은 출력물의 경우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코얼 XY형 형태의 3D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출력물의 높이를 낮게 하시거나 눕혀서 출력하는 것이 출력 시간 단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3D 프린터 기술에 대해 간단히 배워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3D 프린팅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품 프로토타입을 즉각적으로 생산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후에 빠르게 3D 프린팅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지금 배워두면 후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정교하고 기존의 부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제품 제작에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이 A라는 부품이 필요한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는 부품을 외주를 맡기거나 발품을 팔아서 수소문을 해보는 정도가 있는데 2가지 선택지 모두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고 3D 모델링을 할 줄 안다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품을 바로 출력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D 프린터는 현대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제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분야에 사용되기도 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도 3D 프린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와 중국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결과 공사장 직원을 고용한 것보다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콜릿 소재와 같은 필라멘트를 사용한다면 원하는 모양으로 음식물을 제조할 수도 있으며 의료기기 제조에서도 이 3D 프린팅 기술이 매우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과에서는 레진, 임플란트 등의 인공치아 구조물을 제조할 때 사용하고 있고 외과적인 부분에서는 인공장기, 인공의성 등의 의료기기 제조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신도리코 3D 프린터에 관해 배워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신도리코 3D 프린터는 2X DP303 제품과 3D웍스 1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FFF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FF 방식은 FDM 방식과 같은 의미로 단어만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제품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두 제품 모두 챔버 형식으로 되어 있어 온도 조절에 용이하며 PLA 소재뿐만 아니라 온도에 민감한 ABS, 말랑말랑한 플렉시블 소재 출력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제품 모두 오토 레벨링 기능을 지원하여 수동 레벨링에 익숙하지 않거나 3D 프린터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3D 프린터는 싱글 노즐만을 지원하여 제품 색상을 한 가지 색상으로만 출력하고 따로 도색 작업을 해줘야 했는데요. 2X DP303의 경우 듀얼 노즐을 지원하여 두 가지 색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3D웍스 1 제품의 경우 기존의 프린터와 마찬가지로 싱글 노즐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한 가지 색상으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듀얼 노즐은 노즐 청소 및 출력 시간 느림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에는 노즐 하나로만 출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필라멘트 소재에 대해 배워볼까요? 필라멘트 소재는 출력물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3D 프린터를 사용하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PLA 소재와 ABS 소재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PLA 소재는 옥수수나 감자와 같은 성분을 이용하여 제조한 친환경적인 소재로 온도에 덜 민감하여 수축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습한 환경에 보관하실 경우 변형이 잘 일어나 바스라지거나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PLA 소재는 노즐 온도가 190에서 220도 사이일 때 녹으며 히트베드 온도는 0도에서 70도 사이로 조절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BS 소재는 플라스틱 그 자체의 소재로 제품을 출력했을 때 출력물의 퀄리티가 매우 깔끔합니다. 그래서 후가공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소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용 시 발암 물질이 많이 발생하여 환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며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챔버 형식의 3D 프린터가 아니면 수축이 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습도에 민감하지 않고 가격도 PLA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발암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ABS보단 친환경 소재인 PLA 소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가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서 ABS 소재로 3D 프린팅을 하다 육종암에 걸렸다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PLA 소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굳이 ABS를 꼭 사용하셔야 된다면 환기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챔버 형식의 3D 프린터를 사용하셔야 하며 출력 시에는 3D 프린터와 독립된 공간에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3D 프린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출력을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3D 모델링 파일이 필요하고 3D 모델링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링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진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직접 모델링 해보는 작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모델링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퓨전 360, 두 번째는 팅커캐드, 마지막은 123D 디자인입니다. 각각의 모델링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단점은 프로그램을 조작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전 360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퓨전 360은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현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퓨전 360은 복잡한 형태의 모델링 작업에 용이하며 렌더링 작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의 모델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지 않아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한눈에 기능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워 따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유료 모델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독 형식의 라이센스 이용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1년 기준으로 60만 원을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접하기에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과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1년 무료 라이선스 이용권을 주기는 하지만 1년 동안 퓨전 360에 익숙해져 버리면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등 완벽한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 수준의 모델링 작업이 가능하고 렌더링까지 지원하며 무엇보다 사용자가 많아 관련 강의나 소스들이 많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그럼 퓨전 360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와인잔 모델링 작업 한번 진행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모델링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퓨전 360은 오른쪽 상단에 이 뷰 큐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주시면 3차원 평면을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여기 회전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초점 이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손 모양의 초점 이동을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여러분들이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도 초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모델링 하기에 앞서서 퓨전 360은 기본적으로 2D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그 2D 스케치를 바탕으로 3D 모델링화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와인잔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와인잔을 2D 모델링을 해주시고 2D 스케치로 모델링이 완료되면 3D 모델링화 시켜서 입체 도형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와인잔의 2D 스케치를 그리기 전에 와인잔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밑부분과 윗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부분부터 2D 스케치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를 그려주기 위해서 여기 작성이라는 곳을 클릭을 해주시고 작성에서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작성에서 내가 원하는 평면에다가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평면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 도구가 활성이 됩니다. 이 활성된 스케치 도구에서 저는 직선 형태로 와인잔 밑부분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선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선에서 제가 원하는 좌표에다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적당하겠네요, 저는. 여기서 밑으로 50mm 정도 내려주고 오른쪽으로 25mm 그리고 대각선으로 한 칸 올려주고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5mm 정도 한 다음에 와인잔 밑부분에 기본적인 2D 도형을 완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3D 모델링화 시키기 위해서 회전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3D 모델링화 시키도록 할게요. 이 면을 360도 회전시켜서 3D 모델링화 시키기 위해서 솔리드를 들어가 주시고 슬리드에서 리볼브 회전이라고 보일 겁니다. 이 회전을 눌러준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면이 선택이 되고 여기서 회전 축을 선택한 다음에 360을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와인잔의 밑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인잔의 윗부분도 스케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자, 작성,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 그리고 내가 그릴 평면, 그리고 이제 직선을 똑같이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5mm 올려주고 위쪽으로 50mm, 오른쪽으로 50mm로 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와인잔에서 옆
위쪽 모서리 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둥그런 호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곡선을 그려야 된다는 말인데 이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호 기능을 사용해 주도록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작성해서 여기서 호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요. 3점호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3점호 3포인트 아크를 클릭하고 2포인트를 잡아준 다음에 나머지 1포인트를 잡아주셔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와인잔의 기본적인 스케치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리볼브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3D 모델링화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솔리드 그 다음에 회전 리볼브 눌러주시고 회전축을 선택해 준 다음에 360을 클릭해 주면 이런 식으로 와인잔의 윗부분도 기본적인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와인잔 윗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움푹 패여 있지 않고 꽉 차 있죠. 액체를 담아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푹 패여야 되잖아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면을 클릭해요. 움푹 패이게 할 면. 그 다음에 여기 위쪽 보시면 쉘이라고 보일 거예요. 이 쉘을 눌러주신 다음에 두께 설정이 가능한데요. 저는 1mm 정도 두께를 해주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와인잔 윗부분과 밑부분을 완성시켜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윗부분과 밑부분을 결합을 해야겠죠? 이 결합을 해주기 위해서 수정해서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정렬을 누른 다음에 내가 이 면을 여기 면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정렬시켜서. 자, 그러면 여기 면에 가운데를 눌러주시고 이 면에 가운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정렬되어 가지고 붙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렬이 된 것뿐이지 완전하게 결합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도형처럼 완전히 결합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수정에 들어가셔서 결합이라고 보일 겁니다. 이 결합을 눌러주시고 결합할 두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하나의 도형으로 완전히 결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걸 세워주기 위해서 이동 복사라고 위에 보일 겁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이 면을 이 도형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 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게 할 수 있는 이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거 클릭하고 90도 입력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한번 뽑아 보려면 STL 파일로 변경해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STL 파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줘요.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메쉬로 저장이라고 보일 거예요. 이 메쉬로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거 보이죠? 여기 오른쪽에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일단 도형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고 형식은 STL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STL이 이진수하고 아스키 코드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아스키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드리실 게 없고 이렇게 완료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 경로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고 이름도 여기다가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와인잔 퓨전 360이라고 저장하도록 할게요. 퓨전 360 하고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퓨전 360을 통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고 STL 파일로 바꾸는 법도 배워봤습니다. 이제는 팅커캐드로 넘어가가지고 팅커캐드 활용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팅커캐드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으로는 팅커캐드입니다. 팅커캐드도 퓨전 360과 같이 오토데스크 회사에서 개발한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초보자들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팅커캐드는 화면과 같은 모양을 조합하여 모델링을 하며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이미 모델링 되어 있는 모양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접하기 매우 용이합니다. 하지만 곡선 등의 조금만 복잡한 작업을 하려고 할 경우 팅커캐드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수중에 모델링 작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처음 모델링이란 것을 접하는 데 의의를 두는 프로그램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모델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가볍게 활용하시기에는 매우 좋다는 점에서 팅커캐드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팅커캐드로도 간단히 와인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팅커캐드로 우리가 와인잔을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팅커캐드는 퓨전 360과는 다르게 스케치를 통해서 3D 모델링화를 시키는 것이 아닌 이러한 다양한 도형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와인잔, 즉 3D 모델링화를 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인잔의 윗부분과 밑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비슷한 형태의 도형을 찾아주도록 할게요. 우선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반구가 딱 적당하겠네요. 이 반구를 눌러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반구를 2개 정도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는 구멍을 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도형을 클릭하면 이 도형은 구멍하고 솔리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멍은 여기 있는 이 도형과 결합을 시켜서 이 구멍의 영역만큼 그 도형을 뚫어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와인잔이 움푹 패이게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부분은 이제 구멍으로 놔두고 하나는 솔리드로 놔두도록 할게요. 이거는 50mm, 가로 50mm, 그리고 세로 50mm 정도로 하고 높이는 반구이기 때문에 25mm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멍도 똑같이 1mm 정도의 두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거는 2mm로 합시다. 48, 그 다음에 여기도 48, 그리고 여기는 2mm를 하기 위해서 23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두 도형을 가운데로 정렬시키기 위해서 드래그 해주셔서 두 도형을 동시에 클릭을 하시고 여기 우측 상단에 정렬이 있습니다. 이 정렬을 눌러주신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맞춰줘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는 결합을 해주면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자, 그룹화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90도 정도, 180도 정도 해주도록 할게요. 180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이런 식으로 움푹 패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와인잔 윗부분을 완성을 했으니까 와인잔 밑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와인잔 밑부분은 일단 이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원통을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통은 5mm로 지정해서 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5mm로 해서 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받침 부분이 있죠? 이 받침 부분은 이걸 이용해 주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똑같이 반구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구를 이용하지만 이 반구를 이제 납작하게 좀 내려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 3mm 정도면 될 것 같네요. 3mm 정도로 한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그룹화를 시켜줄 겁니다. 정렬을 해서. 자, 정렬을 먼저 눌러주고 가운데 다시 한번 누를게요. 가운데 정렬 눌러주고 그리고 그룹화를 시켜서 엔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와인잔의 윗부분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윗부분하고 윗부분을 완성시켰으니까 이것도 서로 결합을 시켜줘야겠죠?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형상화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윗부분을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윗부분을 위로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올라왔으니까 조금만 내려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또다시 두 도형을 동시 선택하고 결합을 눌러줘요. 그룹한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와인잔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인잔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STL 파일로 내보내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겠죠? 이 도형을 이렇게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보내기에서 3D 인쇄용 STL을 선택을 해줍니다. STL을 선택해주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이 다운로드 된 것을 여러분들이 경로 지정을 해서 가져와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팅커캐드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 2, 3D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1, 2, 3D 디자인의 사용 방법과 STL 파일 변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 2, 3D 디자인입니다. 1, 2, 3D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과거에 많이 사용된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1, 2, 3D 디자인은 화면과 같이 인터페이스가 퓨전 360에 비해 친절하여 초보자들이 처음 보시기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조금만 배운다면 바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팅커캐드와는 다르게 스케치를 그려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어 복잡한 형상의 모델링 작업이 가능하여 전문가 수준의 모델링 작업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1, 2, 3D 디자인은 무료 프로그램이라 여러분들이 무료이면서 복잡한 모델링 작업을 하실 때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토데스크에서 전문가용과 초보자용을 나눈다는 명목으로 1, 2, 3D 디자인 프로그램을 지원을 중단하여 클라우드 등의 온라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구글에 1, 2, 3D 디자인을 검색해 보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은 윈도우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맥 사용자분들은 이용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에듀케이션 버전으로 맥 OS 버전도 존재는 하지만 빅서 업데이트 이후 맥에서는 동작조차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맥 사용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윈도우 사용자라면 무료이면서 전문가 수준의 모델링까지 가능한 1, 2, 3D 디자인 프로그램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 2, 3D 디자인으로도 모델링 작업 한번 해볼까요? 1, 2, 3D 디자인으로도 와인잔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1, 2, 3D 디자인은 여기에 있는 초점을 이동하기 위해서 펜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줘요. 펜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이렇게 시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퓨전 360처럼 이제 3차원 평면 회전이 가능하고 오른쪽에 뷰 큐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회전시켜주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퓨전 360과 1, 2, 3D 디자인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1, 2, 3D 디자인도 기본적으로 2D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3D 모델링화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와인잔을 만들기 위해서 2D 도형으로 와인잔의 윗부분과 밑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쪽에 스케치라는 항목에 들어가 줍니다. 스케치에서 직선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폴리라인을 선택을 해주세요. 폴리라인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내가 원하는 좌표의 퓨전 360처럼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은 다음에 똑같이 50mm 정도 내려주도록 할게요. 퓨전 360처럼. 그리고 25mm 정도 가고, 그리고 대각선을 한 칸 올라가고, 위로 45mm, 왼쪽으로 5mm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 와인잔의 밑부분에 스케치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회전시켜가지고 3D 모델링화를 시켜줄 건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내가 회전시킬 면을 클릭해요. 그리고 여기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 설정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리볼브를 클릭해주면 돼요. 퓨전 360의 회전 기능입니다. 리볼브를 클릭해주고 내가 회전할 면이 선택되어 있고 그리고 엑시스를 클릭해서 회전축을 선택을 한 다음에 360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와인잔의 밑부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윗부분도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윗부분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케치 그리고 폴리라인을 들어가 줍니다. 퓨전 360과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5mm 그리고 위쪽으로 25
5mm, 50mm 올려주도록 할게요. 위쪽으로 50mm, 그리고 오른쪽으로 50mm 정도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을 완성해주고 퓨전 360에서 3포인트 아크 3점 홀을 통해서 여기를 곡선 형태의 홀을 그려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스케치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 있는 3포인트 아크, 이게 3점 호 기능입니다. 3포인트 아크를 찾아주셔서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2포인트를 잡아줘요. 2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고 마지막 1포인트를 이렇게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스케치 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리볼브 회전 기능을 통해서 3D 도형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3D 도형화 시키고 싶은 면을 클릭해요. 그 다음에 설정에 톱니바퀴 누르고 리볼브 이 회전을 눌러준 다음에 내가 회전시킬 면을 선택이 돼 있으니까 이제 회전축을 엑시스 누르고 회전축을 선택해 준 다음에 360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와인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있는 부분이 움푹 패여서 액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움푹 패이게 할 면을 클릭하고 설정 톱니바퀴 누른 다음에 맨 끝에 쉘을 눌러줘요. 퓨전 360하고 똑같습니다. 쉘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두께는 제가 1mm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1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움푹 패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인잔의 윗부분과 밑부분을 완성시켰어요. 이거를 이제 결합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러면 퓨전 360에서는 정렬이라는 기능을 사용했잖아요. 여기서는 스냅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줄 겁니다. 위쪽에 자석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이 스냅을 클릭한 다음에 이 면을 여기 면에다가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 면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갖다 붙일 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퓨전 360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완전히 결합된 형태는 아니었죠. 이걸 완전히 결합시켜주기 위해서 컴바인 항목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컨스트럭트 말고 모디파이 말고 여기 컴바인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컴바인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멀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멀지를 클릭해 주시고 두 도형을 결합시킬 두 도형을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한 도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세워줘야겠죠? 내가 세울 면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단축키 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우는 것까지 완료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이 3D 프린터를 출력시키기 위해서 도형을 클릭하고 여기 STL 파일로 변경하기 위한 익스포트 셀렉션이라 해가지고 이게 내보내기 기능이에요. 도형 내보내기 기능. 이 도형 내보내기 기능을 클릭한 다음에 파일 이름은 똑같이 와인잔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123D 디자인이라고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23D 디자인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일 형식은 STL 밑으로 해준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23D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이 와인잔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이 123D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복잡한 형상의 모델 형성도 가능하고 무료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캐릭터를 한번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캐릭터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어몽어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몽어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2D 스케치 디자인을 그려야 되는데요. 어몽어스 캐릭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둥그렇게 달걀 형태로 원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달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곡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곡선을 3포인트 아크로 그리면 그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3포인트 아크는 좌우대칭에 홀을 그리는 건데 이 어몽어스 캐릭터가 계란 형태의 좌우대칭 홀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플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할 건데요. 스플라인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찍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번에 어몽어스 기본 2D 디자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스케치로 스플라인 선택을 해주시고 스플라인 선택해서 저는 이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기본적인 틀을 완성해주고 나머지 폴리라인으로 이 2D 스케치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어몽어스 캐릭터의 단면이 완성되었어요. 어몽어스 캐릭터는 전체적으로 둥그런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리볼브를 통해서 회전시켜가지고 3D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회전시킬 면 그리고 설정 리볼브 클릭하고 회전시킨 면은 클릭돼 있으니까 회전축을 이렇게 클릭해주고 360을 입력해주면 기본적인 원형은 이렇게 세워졌어요. 자, 그럼 이거를 평면 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울 면을 클릭하고 단축키 D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달걀 형태의 어몽어스의 기본 형태는 갖춰졌는데 이걸 좀 가공을 해야겠죠? 눈도 달고 다리도 만들고 그리고 뒤에 가방도 매달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공 작업 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는 직사각형 형태의 2D 스케치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몽어스에. 자, 여기가 가운데니까 이걸 기준으로 10mm 가고 아래쪽으로 15mm 내려주고 왼쪽으로 20mm 그리고 15mm, 10mm 이런 식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은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몽어스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3포인트 아크를 또 사용을 해서 2포인트 잡고 마지막 포인트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2포인트 잡고 마지막 포인트 하나 찍어줘서 이런 식으로 어몽어스의 눈 형태의 기본 스케치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눈도 만들고 여기 눈에 있는 이 부분도 뚫어줄 거예요. 자, 뚫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스케치를 옮겨줄 겁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스케치 3개를 동시에 클릭을 하고 그리고 설정에서 무브를 클릭을 해줘요. 무브를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0mm 옮기고 그리고 이것도 세워줘야겠죠? 90도 해주고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올려주면 기본적으로 눈을 뚫을 수 있는 스케치가 이렇게 위치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뚫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3개를 동시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면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다시 설정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라는 것을 클릭해 줍니다. 익스트루드는 이 2D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입체 도형을 2D 스케치에 맞게 형상화 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체가 앞에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체 도형화 시킬 수 있고 앞에 방해되는 방해 물체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구멍을. 자, 그러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눈 부분을 이렇게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뚫어주고 그리고 이제 눈 부분을 앞으로 형상화 시켜도록 할게요. 3D로. 자, 앞쪽으로 대략적으로 35mm 정도 내밀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5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5 정도 뚫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깎아주도록 할게요. 왜 깎아주냐? 어몽어스 보면 여기가 둥그렇게 되어 있죠? 이 눈이 둥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둥그런 형태로 깎아줘야 돼요. 자, 모서리를 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깎을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이것도 컨트롤 눌러가지고 깎을 모서리를 전부 다 이제 동시에 클릭하실 수가 있어요. 둥그런 형태로 깎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정 눌러주시고 두 번째 필렛이라고 있습니다. 필렛은 둥그런 형태로 이렇게 깎을 수가 있어요. 저는 7mm 정도 깎도록 하겠습니다. 7mm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눈 형태도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면하고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둥그런 눈하고 붙여줄 겁니다. 붙이는 건 아까 뭐라 했었죠? 스냅을 이용해 주도록 할게요. 스냅을 눌러주시고 이 면을 여기 안쪽에 있는 면하고 붙여줄 거니까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눈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제 눈 부분 스케치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스케치를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사다리꼴 모양의 스케치를 그려줄 건데요. 자, 여기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2mm 정도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왼쪽으로 2mm 똑같이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줄 건데요. 내려줄 때는 15mm 이 3칸을 내려주고 10mm 오른쪽으로 하고 위쪽으로 또 3칸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는 어떤 기능을 이용할 거냐? 우선 이거를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도형화를 하나 시켜두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아무렇게나 올리셔도 돼요.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10mm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도형만 하나 올리시면 돼요. 뭐 5mm로 올려도 되고 해도 되는데 저는 10mm만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단축키 D를 눌러서 이렇게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다음에 이것도 앞쪽으로 가게 해야겠죠. 이 사다리꼴 모양이. 그래서 90도를 회전시켜 가지고 이걸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눌러주시고 90도 회전하면 이런 식으로 앞쪽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다리꼴을 이용을 할 건데요. 이 사다리꼴에 이 스케치를 또 하나 그려줄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 스케치에 들어가셔가지고 맨 끝에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여기 도형, 입체 도형에 이 스케치를 따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와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사다리꼴 모양의 스케치가 이런 식으로 형상화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익스트루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뚫어주도록 할게요. 다리를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다리가 뚫리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몽어스의 모양이 완성되었죠? 하지만 이 다리가 뭔가 좀 밋밋해요. 이걸 조금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필렛으로 다듬어 줄 건데요. 이 부분을 둥그렇게 깎아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깎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뒷부분도 깎아주도록 할게요. 요 뒷부분도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선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필렛을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7mm 정도 또 깎아주도록 할게요. 7mm 깎아주고 엔터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어몽어스의 다리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만들어야 되냐? 가방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스케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딜리트해서 지워주도록 하고 가방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가방을 만드는 것은 일단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폴리라인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폴리라인을 통해서 정확히 좌표를 맞추도록 할게요. 폴리라인 이쪽 좌표에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도형을 하나씩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대칭이 좋으니까 이걸 좀 길이를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4칸, 그리고 아래쪽으로 50mm 정도 내리고,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하나 완성이 되었고요. 이것도 똑같이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입체 도형화 시키도록 할게요. 입체 도형을 시키고 싶은 스케치 클릭하고 설정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저는 대략적으로 10mm 정도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쪽에다가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무브를 이용해 가지고 위로 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를 통해서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회전을 해서 90도 회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닫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다듬느냐? 어몽어스 가방을 보면 이쪽 부분이 전부 다 둥그렇게 각져 있죠. 둥그렇게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듬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둥그렇게 깎을 모서리를 전부 다 컨트롤을 이용해서 동시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필렛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깎아주도록 할게요. 여기가 동시 클릭이 안 됐네요. 다시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까지 동시 클릭을 해서 이제 필렛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5mm 정도만 깎아주면 네, 완벽하게 돼요. 5mm 깎아주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몽어스의 가방을 집어 넣어 볼까요? 자, 이 도형 클릭하시고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푹 넣어주시기만 하면 기본적인 어몽어스의 가방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공간이 남으니까 조금 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부분을 돌려서 90도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간이 조금 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할게요. 프레스 풀을 이용하시면 익스트루드처럼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엔터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어몽어스의 가방까지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넣었다 싶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또 무브를 선택해서 좀 빼주시면 됩니다. 빼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어몽어스 캐릭터 완성되었고요. 우리가 이 어몽어스 캐릭터를 조금 색깔을 변경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도형을 클릭을 해요. 도형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밑에 매터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이 매터리얼을 클릭을 한 다음에 매터리얼에서 원하는 재질로 이렇게 도형을 선택을 해서 색깔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눈은 하얀색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가방하고 이 부분은 서로 결합시켜주는 게 좋겠네요. 여기 깜빡하고 있었는데 컴바인에서 멀지 선택해가지고 이 부분은 결합시켜서 분리되지 않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모양을 클릭을 하고 매터리얼 들어가서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만들도록 합시다. 보통 빨간색 어몽어스가 많이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만들어줘서 X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몽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STL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어몽어스를 STL 파일로 만드실 때 이 몸통만 선택하면 몸통만 이제 STL 파일로 저장이 되게 돼요. 서로 컨트롤을 눌러서 동시에 클릭해야만 이거 전체가 STL 파일로 동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서로 컨트롤 눌러서 두 도형을 선택을 하고 익스포트 셀렉션 눌러주세요. 익스포트 셀렉션 눌러준 다음에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STL 파일로 하고 어몽어스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몽어스라고 저장을 해서 STL 파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3D 프린터로 출력할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1, 2, 3D 디자인으로 3D 모델링을 하는 법도 배웠고 그리고 STL 파일로 변환을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준비 단계까지 거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신도리코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출력을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사용하시기 전에 한 단계 작업을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출력 설정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 파일을 갖고 있다 해서 그냥 출력을 하실 수는 없고 출력 속도는 어떻게 하고 노즐 온도하고 베드 온도는 어떻게 설정하고 서포터는 이시 없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인 걸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설정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큐라라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신도리코에서는 자체적인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도리코 홈페이지에만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선 신도리코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그냥 신도리코라만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다운로드 센터라고 보일 겁니다. 이 다운로드 센터 눌러주시고 통합 검색에 들어갑니다. 통합 검색 보면 제품 타입, 모델명, 유형, 운영체제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우리는 제품 타입을 3D 프린터 사용할 거니까 3D 프린터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모델명은 3D웍스 1으로 하겠습니다. 2XDP303하고 3D웍스 1은 동일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유형은 안 건드리셔도 되고 운영체제는 여러분들이 맞는 운영체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맥 버전도 있어요. 저는 윈도우 10 64비트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10 64비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검색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검색을 했을 때 통합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여기 뜨게 되죠? 다운받기 눌러주시면 돼요.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다운로드 속도는 컴퓨터 성능이라던가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느리더라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완료될 때까지.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exe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exe 파일을 실행하면 설치 마법사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절대 취소 누르지 말아 주세요. 취소 누르지 마시고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설치 눌러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설치가 완료되었으니까 우리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한번 실행해서 출력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웍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UI가 뜨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창이 바로 안 뜨고 안내 멘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을 선택을 해주세요. 모델 선택은 3D웍스 1이나 2XDP303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이 먼저 뜨게 된 경우는 이제 자동적으로 설정된 경우인데요. 이럴 때 프린터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설정 들어가 주세요. 설정에서 프린터 설정을 찾아줍니다. 프린터 설정 눌러주시면 여기 프린터 모델이라고 보이죠? 이 프린터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을 클릭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2XDP303도 있고 3D웍스 1도 있네요. 저는 3D웍스 1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2XDP303하고 3D웍스 1은 동일한 설정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확대를 해두도록 할게요.